구독, 좋아요.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거를 망쳐놓는 건 다 좌파들인데 이걸 우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온갖 가짜 뉴스로 도배를 시켜갖고 결국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끝까지 모욕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만회를 하고 반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격의 신호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 얘기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 막 외신들 지금 소식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들은 어떤 거냐면 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검찰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1심 법원이 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한 금액이 한 2,070억 원 정도쯤이었는데 이걸 일단 유보해 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2,070억 원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성남시가 이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건데 자, 이 책임 검찰이 져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져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대표로 져야죠. 이재명이 대표 져야죠. 대통령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설계를 했다고 본인이 다 얘기했고 이번에 대장동 1당의 1심 재판에서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의 수뇌부가 이걸 다 결정했다고 하고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남시의 수뇌부가 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한 사람이 결국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민주당의 한 행태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에? 왜 빠졌냐? 대장동 1당 관련해서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검찰이 나쁜 놈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국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김만배 편을 들고 있습니다. 김만배 편을 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형량 괜찮다. 적당히 난 거다. 그리고 추징금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7,400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최대치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그 조항 때문에 2심이 1심보다 더 강화될 수는 없습니다. 없죠. 일종의 이제 모자를 씌운 거잖아요. 포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추징금도 사실상 470억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형량도 지금 4년에서 8년을 구형했는데 그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볼 때는 대장동 애들이 어떤 사람이냐. 남욱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 이상 가져가고 김만배도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자기하고 가족들 했을 때 한 6, 7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만배인데 가져간 건 1,000배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본연의 일이 뭡니까? 본연이 항소를 해서 이제 재판 진행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리고 또 잘못한 나쁜 놈들 관련해서 응징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장동 1당이 나쁜 놈이냐? 아니면 착한 놈이냐, 착한 사람이냐 그 질문을 민주당이 했을 때 나쁜 놈이다 그렇다면 아니 나쁜 놈인데 왜 이 사람들 관련해서 적당히 이렇게 봐주면서 1심 재판을 그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하느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돌고래님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진짜 나쁜 놈 편을 들는 순간부터 공범이 됐다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대장동 항소 이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포기를 하게끔 외압을 넣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마비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발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죄가 되지도 않는데 기소하거나 그 오히려 무죄가 나왔는데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한 거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나 남욱이나 유동규를 갖다가 죄가 아닌데 그걸 기소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뭐 본인이 피고인인데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죄가 되지도 않은 것들을 기소합니까? 예. 부당이득을 8,000억까지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남 시민들. 이게 이 대장동 일당의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민간업자들이 땅을 수용할 때 예. 일반 사람들이 팔지 않잖아요. 안 팔죠. 그래서 관의 이름으로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강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제값을 어떻게 못 받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원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토지 수용은 관의 이름으로 하고요. 개발은 예. 어떻게 본다면 민간들이 할 수 있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는 그 이득을 딱 정해놓습니다. 예. 그 이상의 것은 초과 이득 관련해서는 원래 초과 이익 관련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예. 있었는데 조항이 있었는데 7시간 만에 그게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데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인데 알고 보니까 단군 일의 최대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린 거고 예. 이것은 대장동 1심 재판부가 분명하게 부패 사건으로 규정을 냈습니다. 그 판결문 어저께 저희가 강대기 변호사하고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 판결문 안에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 KG라는 그 이니셜을 써가지고 이재명이 김만배와 유동규 등에게 얼마나 돈을 갖다 몰아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가 판결문 안에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재명은 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뭐 기소였다, 재판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도대체 왜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게끔 종용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만 했을 뿐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기자 생활 하셨고 뭐 저도 이제 뭐 다 알고는 있는 얘기인데 위에 데스크가 야 이건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쓰란 얘기 아니면은 취재를 포기하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적당하게 이거 조금 킬시켜라. 우리가 이제 언론사 표현으로 뭐냐면 아이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좀 죽였으면 좋겠다. 아이템 물려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친절하게 3번이나 얘기해 줬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는데 이 노만석 그 권한대행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냐.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든 항소를 하지 않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용산 얘기가 나오고 법무부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속된 말로 항소 포기해. 항소 포기한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이후에 언론에서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했는데 몇 가지 선택지를 줬대요. 근데 선택지가 모두 항소를 포기하라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라, 항소를 하지 마라 이 선택지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는 많은데 다 똑같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야, 저는 이거는 진짜 사실상 압박, 겁박, 갑질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 노만석 직무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 검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이면은 대한민국의 그 내르르 하는 칼 잘 쓰는 이 검사들을 갖다가 수사를 지휘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 너무 복잡해. 그냥 인간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노만석 직무대행도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도 뒷감당이 안 되니까 딱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결재까지 했고 나는 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법무부에서 그리고 또 대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일정 부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게 뭐냐 공식적으로 이걸 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뚜렷하게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이 지금 중지됐지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아주 공식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못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충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는데 이게 또 불법인 거예요. 사실상 신중하게 하라는 게 뭐냐. 이거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인데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서면이 한 게 아니라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인데 그거를 항소 포기하라 했어요. 이것도 예. 불법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성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검 차장인데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하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연결성이 없습니다. 각자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명확하게 보면 직권을 남용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참 반대로 보면 직무를 유기한 건데 나쁜 놈들 관련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벌 제대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하라고 교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직권을 남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쉬운 표현으로 나쁜 놈들 관련해 가지고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지휘를 해서 하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직무를 또 유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7,800억이 추징될 수 있는데 예. 400억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400억 이상이 안 되거든요. 예. 47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7,400억을 추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만배하고 나무기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고 손실죄라는 게 있는 거죠. 국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이거 구상권을 해서 구상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성호, 그다음에 뭐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뭐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 거잖아요. 직무유기를 통한 국고 손실이다. 그렇죠. 그럼 예. 그것도 해가지고 지금 다 압류 걸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또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면 당연히 네.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쏟아지는 질문을 갖다가 대통령실이 지금 통제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출입 다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골라서 해야 되나요? 아니 항소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기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 네. 포기하는데 뭔가 지시를 했느냐?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정쟁적인 거냐?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오만의 극치라고 봅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지금 익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얘기한 걸로 지금 네. 미디어오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뇌구조가 잘못됐죠. 이상한 예. 거죠. 이거는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예. 과방위 위원장이 이진숙 우리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괴롭힐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여튼 제가 그대로 돌려주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과 민주당 사람들의 뇌구조가 이상한데 아니 본인들의 의혹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에서 예.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대통령실 출입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그냥 자기네 편입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론을 바라보는 언론관 자체가 이런 표현 글러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 이 곤란한 질문이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입 기자가 묻는 건 부적. 아니, 출입 기자 말고. 저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실 출입시켜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라. 출입시켜줬으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나팔수인 거야. 좀 주제를 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내일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이제 네. 대통령실 출입하면 그 간사단이 있습니다. 예. 간사단이 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해야죠. 이거는요 간사단에서 문제 제기하고요. 기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노조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쓴 거 그렇죠. 보면 언론노조에서 지금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서 저거는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 저 정도의 언론가지를 가진 사람이 대변인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을 속이는 건 너무 잘하죠. 너무나 잘 돼서 협상이 잘 돼서 정상회담이 잘 돼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라는 그 황당한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저건 뭐냐면 출입기자가 묻는 건 부적합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출입기자가 질문하는 겁니까? 그럼 국민의힘 출입기자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줍니까? 왜 하셨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의 입틀막이라고 봅니다. 입틀막이고 언론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의 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식 얼마나 천박한지를 강유정 대변인이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예, 정말 진짜 천박한 언론관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격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뭐 이재명을 바로 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이제 공략을 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성호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죠. 오늘 대검 앞에서 그런 얘기들 하던데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하냐? 이빨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왜냐 제가 KBS 기자할 때 국회를 민주당 반장이었습니다. 민주당 반장. 그래서 아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민주당 쪽에선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과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궤변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빨이 왜 빠졌을까요? 이가 왜 빠지느냐? 열심히 일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날카로운 거잖아요. 왜 신경이 날카로우죠? 법치대로 법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생각해왔던 그 법대로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억지 춘향으로 이걸 궤변을 만들어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 남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여튼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결국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알받게 해가지고 결국 뭐죠? 디펜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성호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의 친명의 좌장으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의 이름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본다면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적으로는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라는 의원 자체가 국회의원이 된 게 이재명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성호가 민주당에서 몇 선을 하면서 쭉 쌓았던 캐리어 자체가 지금 이재명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이가 빠질 정도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 빠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의석수가 그런데 탄핵이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싸움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예. 이것을 탄핵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걸 부결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 어떨까요? 아, 이걸 해서 야, 얘네들은 국민을 위해서 배지를 달아줬더니 역시나 이재명을 위해서 사실상 방탄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좀 있으면 어떤 게 있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허.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정청래 입장과 이재명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 정청래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보지 않아요. 어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다음에 당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관계가 이재명과 정청래를 달라요. 그러면 속된 말로 지금이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꺾였습니다. 언제 꺾였냐? 저번에 전당대회 할 때 박찬대하고 이재명하고 한 팀 먹고 털보 김어준과 자기 정청래랑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24%포인트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들이 150명이 박찬대를 지지했는데도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 봤을 때 이재명과 정청래가 속된 말로 우리 개딸을 놓고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이재명 밑에서 정청래가 있을 거라 그건 담보를 못합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게 지윤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정청래와 추미애와 전현희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딸에 눈에 들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재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댓글창에서 빈스 하비님께서 이렇게 계속 통과 안 되더라도 쑤셔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겠습니까? 뭐 건건이 매번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는 둥 하면서 결국은 계속 윤석열 탄핵 외치다가 결국에 진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국민의힘이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 참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 탄핵뿐이다. 정말 강한 어조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외친 그런 셈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탄핵을 외친다고 해서 탄핵이 되면은 100번이라도 외치겠는데 네. 사실 의석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탄핵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결국 국민적인 어떤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탄핵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야지 과거에 노무현을 탄핵할 때처럼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킬 때처럼 여론전을 일단 이겨야지만 되지 네.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들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며 아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가 볼 때 지금 의석수가 많잖아요. 예. 입법 권력의 행정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도 겁박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과연 될까?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본다면 용기로 효능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난세 속에서의 영웅이고 그거를 뭐 거창하게 영웅이라 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의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 가지고 했을 때 본인이 먼저 치열하게 절박감을 가지고 싸웠을 때 관망하던 11척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까지 보여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의 대세론을 어떻게 보면 꺾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을 온몸으로 던져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식의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해서 국민,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원내에서 또 지금 보면 예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년도 넘어가면서 지방공천,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인물을 발굴해서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권이 아닙니다. 저희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하죠.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잘 보십시오. 나쁜 놈이 처벌받고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지금 어떻겠습니까? 검찰을 없애죠.
그리고 또 야당 없애려고 하죠. 사법부 능멸하면서 대법원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장성들 40여 명 싹 갈라치려고 하고 예. 이따가 다를 수도 있지만 TF를 만들어 가지고요. TF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사실상 개업 내란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줄서기 하고 사실상 자기네 사람들로 알받기 하기 위해서 지금 제2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문재인 때 하는데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한을 가지고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국민이 아니라 오롯이 이재명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야망과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국 사태처럼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 일정 부분 이런 그 분위기에서 일정 부분 꺾이잖아요. 그건 예. 저는 올 겨울에 분명히 50% 밑으로 내려오고요. 예, 그리고 저는 11월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얽어매어 가지고 야당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될 겁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변곡점이 되고 지금 검찰이 그리고 판사들이 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죠. 야, 얘네들 진짜 너무하다. 이재명이 나쁜 놈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죄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말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침묵하는 분들이 그리고 관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가다가 지금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고정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폭포구처럼 쑥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팬앤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또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또 지금은 국민의힘이 좀 답답한 면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싸울 때 있어서 예. 그 구심점은 여러분과 또 역사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책도 하시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내일 11시에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힘이 여의도 됩니다. 어딘가요? 국회입니다. 여의도 국회 국회입니다. 앞에. 예, 국회 앞에서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좀 많이 좀 나와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한 여론전에서 첫 단추가 돼야 되는 거. 네.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여론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재판 재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오늘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뭐 이미 그 출구조사 때만 하더라도 60%가 넘는 분들이 재판은 계속 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뭐 에이펙이고 뭐 관세를 뭐 통과시키고 가장 인기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가가 4천을 넘어도 이재명의 재판은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절반을 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리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질렸고 야 이거 이 정도까지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좌파하고 민주당들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취지에 뭐라고 했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대장도 항소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중지된 거 자꾸 민주당들이 거짓 선동을 하는데 헌법 84조 이거 관련해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 추가 재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장도 뭐라고 하느냐. 아니 당연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헌법 해설서에도 네. 그거는 재판이 이게 공소에 관한 거지 재판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 지지율과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었다. 지방선거까지 착한 척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척척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이기고 나서 발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왜 그러냐. 본인들 볼 때 조급한 겁니다. 왜 조급하냐. 지금 보니까 내란 하면서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예.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해병대 특검 나오는 게 없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보니까 입틀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근데 예. 처음에는 적당히 뭉개고 갈 줄 알았는데 검사들도 조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좀 친정부적인 요소, 한겨레 같은 경우도 사설 보면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쁜 놈 때려잡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그에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김만배의 관계 속에서 저는 코가 깬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대장동 일당을 나쁜 놈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나쁜 놈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일부러 존칭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쩔쩔매죠? 그거는 캥긴 게 있는 거고요. 제가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만배가요. 예. 이재명이 그 토론회 때 경기도지사 시절 토론회 때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예.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 이게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 권순일이 무슨 해괴한 논리를 하냐면 숨 쉴 공간이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씁니다. 소극적. 네. 거짓말. 그래서 그거를 무죄 취지로 하는데 이 권순일을 이른바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만배입니다. 예, 김만배가 이 판결 나오기 전후에 대법원에 찾아가서 김만배를 8번, 9번을 만납니다. 한 달 동안 8번을 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근데 그 이후에 권순일이 대법관 끝나고 나서 화천대유 저 김만배가 관리하는 거기에서 고문으로 월 1,500을 받습니다. 예. 이게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 김만배는 권순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살린 사람. 그리고 이재명은 권순일과 남욱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다 설계했다고 하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8천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이쪽에 몰아줬잖아요. 그럼 딱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관련해가지고 김만배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아버지가 민노총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양아버지가 있네요. 만배입니다. 만배. 그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판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결국에 재선을 시켜주고 당선을 시켜준 진짜 가장 은인이에요. 그 은인에 대해서 결처 보훈하려고 성남 이 대장동을 갖다 바친 거가 그 판결문 안에 그냥 다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판결문 갖다 읽어보면 정성호도 변호사 출신이고 거기다 이재명도 변호사 출신인데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대로 항소가 진행되면 큰일 나겠네.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대장동의 이 일당들도 분명히 변호사 통해서 받아볼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재명을 갖다 이제 버리고 그럼요. 양형을 협상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살구멍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소를 포기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면 7,400억 원을 김만배와 남욱의 입에 딱 넣어주는 거죠.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 주머니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입틀막을 돈으로 그냥 입막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욱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수사 받으면서 이거 뭐 배를 가르라고 했던 수사기관이 그랬다. 검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대장동 그 수사팀에서 검사가 그거 아니다. 남욱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이 말렸죠. 대검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좀 제가 볼 때는 뻔뻔하고 집요하고 그다음에 낯짝도 없습니다. 그만큼 김만배가 그 7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소위 말하는 그 약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0억 흘러 안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지 그게 정말 진짜 궁금해질 뿐입니다. 아니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언론사들 관련해 가지고 수억 빌려주고요. 그래서 다 해직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전 그렇게 봐요. 김만배가요. 저 뭐 기자 출신인데 김만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봤을 때 이재명을 소위 말해서 이용을 했을 수 있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김만배가 그런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 상부상조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는데 갑자기 얘가 친형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얘를 살려야 되니까 아하. 궤변 중에 궤변. 숨 쉴 공간이라는 그 표현의 자유는요. 언론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썬 거죠. 예. 그래서 7대5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훅 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 때문에 이재명이 산 거고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편안히 예. 교도소에 있지만 편안히 누워서 지금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막 웃을 정도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몇 년만 참으면 나는 7천억 부자야. 몇 년이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거기다 또 배임죄 없앤대잖아요. 거기다 특별 사면도 해줄 수 있겠네요. 사면도 시킬 수 있죠. 배임도 시킬 수 있고 배임죄도 없앨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배임이 뭡니까? 본인의 임무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지만 어떻습니까? 국민을 배신하고 만배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이 지금 김어준 대통령도 있다, 정청래 대통령도 있다 그런 거 본데 만배 대통령이 더 이재명 대통령 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두들기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셔가지고요. 요 지지율 이게 지금 최신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좀 지지율이 좀 낮긴 낮습니다. 이거 빨리 뒤집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대승을 좀 국민의힘이 좀 거두기를 네. 진짜 국민을 배신한 자가 과연 어떤 국민에게 벌을 받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빨리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무원 조직 안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를 갈라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다 내쫓을 그런 조직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보니까 예. 약속 대련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걸 예. 준비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뭐냐? 망나니한테 칼을 쥐어주는 격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론사마다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동료를요 적폐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하겠다. 정말 와. 정부별로 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처별 그리고 기관별로 뭐 산하기관 뭐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TF를 꾸려가지고 살생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탈탈 터는데 특검이 사실 올해 끝나거든요. 근데 특검이 세계 특검을 경쟁적으로 돌렸는데 사실 마땅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원래 내란 특검은 목적이 외환 유치죄로 잡아넣는 거였어요. 근데 외환 유치가 뭐냐?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종섭 당시 장관 포함해서 5명의 외압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사실상 제가 볼 때 뭔가 동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대신에 뭐냐? 이 TF를 통해서 사실상 홍위병, 그러니까 각 보면 어떤 조직이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완장 채워가지고 축창 들고 다니면서 상대를 내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줄서기를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알박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이 건이 아닙니다. 이게 치밀해요. 이재명이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임죄 없앤다고 하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를 재판할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이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장관들을 확 바꾸고 검찰을 없애고
대법원을 막 뒤흔들어내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고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헌정 질서 유린이죠. 이재명이 뽑혀서 좋은 점은 저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똑바로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온 국민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나라 망신, 예, 거기다 경제 파탄, 부동산 폭등, 주식 올라간다고요? 주식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갑니까? 환율 올라가면서 주식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지금 원화 가치 완전 똥값이 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 지금 정말 힘듭니다. 예, 지금 물가가요. 아마 지금 환율이 오늘 1,460원 찍던데 이러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그냥 그 기름 넣으시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그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게 10%씩 다 지금 기름 올라가는 거고 그게 10%란 얘기는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가가 다 10%씩 뛴다는 얘기입니다. 요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은요. 작년에 670조인데 지금 내년에 이제 728조 원인가 그럽니다. 돈을 퍼붓고 있어요. 물가가 뭐죠? 물건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왜 오를까요? 돈은 풀리는데 상대적으로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외환시장이 출렁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빚이 많아지면 우리의 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200억 달러씩 미국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약해지고 강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어떤 심각한 거냐. 앞으로 환율이 약세일, 그러면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구조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풀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참 댓글창에 이러다 다들 변호사 되겠어요. 법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러게요. 선거도 알아야 되고 진짜 정치 전문가, 법 전문가로 온 국민을 지금 탈바꿈시키는 건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 국가적 에너지가 지금 쓸데없는데 지금 다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다기보다는 아주 매운맛으로 좀 배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영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이 결국에 패망하고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지금 하나씩 여러분께 좀 따져드렸습니다. 자, 내일 여기도 국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생중계 방송도 해드리고 할 텐데 그런 내용들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